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박수가 뭔 의미인 줄 아세요? 환영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환영합시다 서로. 왜요? 오늘은 이제 입문과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하고 용어 위주로 볼 거고요. 저번 시간에 일단 바닥은 깔아놨어요. 어느 정도 뭐 배울지에 대해서 베이스는 포진시켜 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마 지금 나눠드린 그 프린트 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책인데 아마 오늘 나올 거예요. 본 교재로. 그렇죠? 나오면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늘부로 쫑이에요. 쫑이고, 뭐 이걸 뭐 가지고 덧대 써야지 이러면 안 돼. 그죠? 이러지 말고 책 나오면 구입하셔가지고 1년 내내 볼 거니까 이제 잘 확인하시면서 내가서 단권화 시켜야 돼요.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뭐 모르는 게 있다, 부족한 게 있다, 다 그걸 채워 넣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그리고 문제 풀 때도 그림책으로 모든 걸 볼 거니까 다 확인해 주셔서 하나로 몰아놔야 돼. 처음부터 단권화 시작해가지고 단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볼 때 남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남는 게 없어, 머릿속에. 그쵸? 그 얘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8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펴보세요. 입문서 필요 없어요. 지금은요. 8페이지 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 저번 시간에 제가 부동산 공법이 뭐 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었죠?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 그게 부동산 공법이죠. 누가? 서울시장이, 노원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글쎄다. 뭐라고요?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따라해봐요.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시작.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에 보면은 왼쪽 위에 2편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국토를 계획하자.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기 위해서?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이 법률이 바로 우리 시험에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부동산 공법은 뭘 배우는 법이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특별시장이, 노원구청장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규제를 가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의 틀에 맞춰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획을 배우는 거죠.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계획의 내용으로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는 건지 알고자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뭐만 배운다? 우리는 계획을 배우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토라는 거를 이렇게 계획하려고 했는데 국토가 너무나 넓었던 거예요. 어떻게 넓어요? 너무, 오늘 뭐 화난 거 있어요. 왜 그래? 너무나 넓어요. 뭐라고? 너무나 넓어. 너무나 오늘 반응이 없네. 봐봐요. 잠깐. 그래서 국토라는 걸 계획을 하는데 한꺼번에 국토를 계획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국토를 이루는 도시 라는 걸 단위로 해요. 한마디로 뭐다? 서울이니까 서울특별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도시에 대하여 계획을 만들어서 누가? 서울시장이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 계획으로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아파트 있고 우리 학원 있고 옆에 전철 있고 운전면허 시험장 있고 공원 있고 아이들 공원. 저게 뭐야? 키즈 공원 중에 하나 있지 왜? 이쪽 가면 키즈 애들 공원. 됐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도시를 보다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고 계획대로 앉혀놓은 거야.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부동산 가진 분들은 그 계획에 어긋나는 행동 못하는 거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도로 만들겠다고 계획된 토지에다가 나는 아파트를 짓 거다, 나는 건물 짓 거다, 허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그 도시계획으로 규제를 가게 되고, 그 도시계획은 전국의 모든 도시에서 다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160여 개 도시에서. 그러면 도시마다 다 계획을 만들어서 그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하게 되고, 그 도시가 모여서 국토가 되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1년 내내 사실은 뭘 배우는 거다?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규제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공부의 목적입니다. 시작. 계세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해서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 그 규제 내용으로 부동산은 어떤 규제를 받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죠. 계획이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했죠. V 기억나요? 빨리 해봐. 움직여. 계획이 나오면 계획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어디에 만들어 규제합니까? 알았죠? 그 얘기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을 보게 되고, 그러면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건 도시계획이야. 그럼 만약에 여러 개 도시에 이렇게 여러 개 도시에 만약에 걸쳐져 있었어. 여기는 의정부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맞아?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였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였다.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길은 그림책의 8페이지 보면 가운데 위에 기반시설 중 뭐라 불러? 이거는 광역시설. 그럼 이런 광역시설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 8페이지 가운데 밑에. 그러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뭘 정한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일단 정하게 되고, 광역계획권 정해지면 거기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뭐라 불러?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광역도시 계획이 나오면 광역계획권이 정해진 곳에다가 광역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대해서 만드는 계획은 뭐랑 뭐, 도시에 스케치하는 뭐부터, 기본계획부터 먼저 만들고, 기본계획으로 스케치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서울시란 도시를 규제하게 되고, 우린 주로 배우는 게 뭐다? 결론만 얘기하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뭘 규제하고자 하느냐, 이게 우리 서울시민을 규제하는 계획이거든. 관리계획이. 관할구역이라는 서울시의 도시에서 기본계획으로 지침 잡고 관리계획으로 규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위에다가 이렇게 국가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아래에 있는 계획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항상 하는 얘기. 안 그러면 계획에 대한 지휘 간에도 분쟁이 생겨가지고 일관된 규제가 어려워지게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지역적으로 봐볼까요? 우리 수도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실 이래요. 이게 이제 중부 권역에 대한 수도권이야, 이게. 대표적인 게 서울이 있고요. 서울. 이쪽에 뭐 의정부, 이쪽에 뭐 고양, 그쵸? 여기 뭐 구리시, 그쵸? 뭐 성남, 그쵸? 저기 뭐 과천, 이런 동네가 보통 우리 뭐라 하냐면 중부 권역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북부 권역에 가면 이제 아다시피 뭐 양주시라든가 뭐 포천시라든가 있고요. 포천 같은 동네, 그죠? 그 다음에 동부 권역 뭐가 된다? 가버리게 되면 여기는 보통 남양주라든가, 그렇죠? 등등등 뭐다 가평군이라든가 뭐 연천군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포진되어 있고요. 남부 권역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디냐면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안양시라든가 뭐 의왕시라든가 저 끝에 보면 무슨 뭐가 됩니까? 용인시, 그렇죠? 용인시, 화성시 이런 동네가 남부 권역이고요. 이 서부 권역은 알고 있죠? 김포 일대하고 뭐하죠? 인천, 광역시 쪽입니다. 이게 보통 수도권의 일반적인 5개 권역의 섹터예요. 광역계권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하죠? 이런 식으로 삥 도는 길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삥 도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예요. 수도권 제1 외곽순환도로. 그렇죠. 그럼 여기가 당연히 여러 도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런 도로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다가 광역계획권 정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만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 중에 어디 서울시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시 기본계획 만들고 도시 관리계획 만들어가지고 규제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리고 서울시 안에 뭐가 있지 또? 서울시 안에 여기 우리 노원지 있지? 상계동. 그러면 노원시 상계동에 만드는 건 뭐야?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이지. 9페이지 왼쪽 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계획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지를 안다면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전 국가 단위로 한다면 뭐야? 그럼 국가계획이지. 그럼 뭐 4대 강포.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한 거는 뭐가 된다? 이건 광역계획권 정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 만들 일인 것이고 그중에 서울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도시기본계획 만들고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서 이 서울시란 도시를 규제한다는 것이고 그 서울시 안에 상계동에 뭐다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한다면 거기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인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해봐 국가계획 움직여봐 국가계획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인 거야. 그럼 서울시의 도시계획으로 서울시의 본상 규제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상계동 지구단위 계획인 거야. 그렇죠? 만약에 봐봐. 상계주공 7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져. 그럼 여기를 재건축을 하는데 현재 대충 보면은 한 15층? 그렇죠? 평균 15층은 돼버려 대충. 그죠? 그러면 평균 15층인 단지를 부시고 지면 몇 층을 져야지 수익이 나오겠어요? 대충 때려봐도. 건축비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돈도 들어가고 한 38, 9층은 져야 돼 사실은. 그래야지 뭔가 조합원들 분담금도 너무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뭐가 된다? 일반 분양도 하면서 어느 정도 공무주택 규모도 지으면서 등등등 이게 뭐가 된다? 통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 높게 짓게 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뭐 하죠? 15층밖에 못 올라가는 거를 35층 짓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단지 내에요. 공원 크게 내놓을게요. 공원. 학교 부지 크게 내놓을게요. 대신 위로 높이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야. 이거를 서울시하고 상계주공 7단지하고 협의를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죠? 협의가 잘 되면 뭐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역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상계종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어지고 나서 어느 단지가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만드냐에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철역에 가까운 제가 봤을 땐 7단지가 제일 유리해 솔직히 얘기해서 가만히 봐도 그렇죠. 전철역 멀면 뭔가 시너지가 안 생겨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계종업체인데 괜찮아 이거.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10년 전에 샀어야 됐었어. 아주 후회 막급해 아주 그냥. 근데 문제는 이거 대신 산 게 올랐어야 될 거 아니야. 신경이라. 어쨌든 괜히 이상한 정보를 듣고 어쨌든 보시는 맛이 뭐가 된다? 이게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요 노란색의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 뭘 규제하고자 하는가 이걸 보고자 하는 거야. 항상 떠올려.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지 지역적인 범주를 떠올리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숲을 보려고 보는 수업인 거니까 뭐 내용을 뭐 암기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근데 지금까지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썼잖아.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얘기거든.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물어봐요. 계획이 나오면 뭘 보라고? 어디에 만들어 규제를 가하냐고. 그렇지. 그럼 봐봐. 그럼 12페이지 좀 펴봐. 12페이지 펴보면 도시관리계획이란 그림이 보일 거예요. 12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이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막 별을 40개 해도 괜찮아. 별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별 20개 하세요 불러주거든. 요 20개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표시야. 그래서 제가 별 20개 합니다 이러면 별 20개 써 이렇게 어떤 분 처음 오신 분들을 막 별을 막 20개를 세가지고 치고 앉았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그냥 별 20개.
어제 물어보더라. 왜 구독 20이어야 됩니까? 별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별 20개 시킨 대로 하시고 앞으로 별 20개 불러주는 게 1년 동안 한 6, 70건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만 봐도 30개는 나와요.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만 100개를 알려주고 30개 나오는 거하고 50개 알려주고 30개 나오는 거는 분명히 틀려요. 알았죠? 어느 강사나 30개는 맞게 해줘요. 근데 공부량을 얼마나 설정해 주냐가 아주 관건이에요. 이게 포인트야. 물론 나중에 우리가 상대평가로 바뀌어서 2차가 점수 높은 순으로 간다면 그땐 좀 바뀌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어쨌든 30개만 건지면 돼요. 그러면 굳이 100개 할 필요 없어요. 50개 하고 30개 고르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나머지 50개 할 시간에 중개사를 해. 100번 옳은 방법이야 그게. 그러면 2년 걸릴 거 1년에 끝내. 알겠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강의 나가는 곳에 동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한 번에 묻는 거지. 그 이유는 공법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중을 잘 시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알려주는 건 의미 없어요. 알겠습니까? 우리 절대평가야 지금은.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표정은 뭐다? 그래 너 잘났다 그거지. 아니 난 사실을 이렇게 난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재수없대. 하긴 보시면 되고요. 이런 말 하면 또 진짜인 줄 알아. 아니야. 나 겸손한 사람이야. 일로 와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보시고. 그럼 12페이지에 보시면 이 중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12페이지에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으로 규제해서 관리계획으로 규제해가지고 서울시의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이 계획으로 하는 내용이 12페이지에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정 가운데 보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밤톨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밤톨 보이죠? 그 말을 길게 말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외울 필요 없어. 말만 연결하면 돼. 밤톨. 서울시란 도시에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이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 가장 상계종단지 서울시란 도시에서 계획하는 사업 뭐 노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사업. 두꺼 봐 헌집 줄 테니까 새집 다오 라고 사업하는 것도 도시계획 사업이고 송파 위례신도시 또 강서 마곡지구 이런 동네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정비한다는 도시 개발 사업으로 써봐봐. 신도시를 만들지. 이건 새로 신도시 만드는 거고 이거는 원래 있던 주택 고쳐주는 거고. 그쵸? 정비사업은 뭐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하는 거고 요거는 뭐다?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야. 강서 마곡지구, 맞아, 송파 위례. 그래서 요즘에 개발 사업을 한 곳들이 인구가 확 늘었어. 원래 노원구 인구가 원래는 1등이었어 거의.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노원이 4등으로 밀렸다니까 지금. 이거 우리 분발해야 돼. 그렇지? 그게 아니면 낳기라도 빨리 하든가. 그래서 어쨌든 1등이 송파구, 2등이 강서구야. 강서구가 마곡지구가 있잖아. 강서 마곡지구. 갑자기 8만 명이 늘어가지고 60만 5만인가 돼. 송파가 72, 3만 정도 되고 지금. 그렇죠? 강남구 그다음 노원구. 강남구 인구 은근히 많다. 강남구 59만이야. 노원이 58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원이 많이 빠졌어. 왜 빠졌다고? 집값이? 다까이, 혼돈이 다까이. 그래서 많이 올라가지고 다 피난 갔어, 옆으로. 그래가지고 주변에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늘었어, 인구가. 근데 노원은 빠졌어, 많이. 그쵸?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가 돼요? 또 하나가요? 이렇게 해당 내용에서 도로 등에 대한 부분의 기반시설. 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지. 그걸 뭐라 불러? 이걸 도시계획시설. 시작. 그럼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하지?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계획하여 결정한다. 요 A의 토지를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게 돼. 그러면 A라는 토지를 뭐하죠? 뺏어다가 쭉쭉 뻗은 길을 만들 수도 있어.
알겠죠? 이게 도시계획설이고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을 뭐하죠? 설치,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뭐라 그래?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 우리가 시설사업이다, 개발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 세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시설사업 배우는데 본강에 들어가면 한 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배우는 것도 한 주 정도 들어가요. 정비사업도 한 주. 이 세 개만 배우는데 3주가 들어갑니다, 벌써.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 만드는 뭐다? 일부에 대해 만드는 요거. 도시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도 일부에 만드는 뭐다? 지구단위 계획. 이라는 것도 배우는데 한 주쯤 들어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뭐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용 적률 이런 것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세팅해 주는 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관리 계획이 뭐야? 지구단위 계획인 거지. 내 말 이해하시겠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자. 그럼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12페이지 오른쪽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첫 번째 토지 용도를 정하지. 저번 주 배웠지? 용도 지역을 정하자. 용도 지역을 사람으로 본다면 토지의 성별을 얘기하는 거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밝고 경쾌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시작.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서로 중복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중복된다면 남성이면서 여성이다 이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 지역만으로 규제가 완성이 안 되니까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라는 걸 정해요. 뭘 정해요? 용도지구. 그러면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를 정하고 그 지구의 종류는 뭐라고 했죠? 제가 일단 취재진의 취락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개발진흥지구. 취재진. 동그라미 했지?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복궁의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화재가 발생했대요. 방화지구, 방제지구. 그래서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화재 원인은 무엇으로 밝혀졌어요? 용도지구가 화재 원인인 걸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제가 처음에 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불렀어요. 와보라고. 야,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났댄다. 왜? 용도지구 때문에. 맞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 때문에? 용도지구 때문에. 자, 매번 얘기하죠. 뭘 외우든 뭔지 네이밍, 이름 붙여준 작업을 안 하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암기 코드를 딸 때도 꼭 네이밍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도관농자, 용도지역 붙여놨잖아. 중복안대. 그리고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답니다. 용도지구 때문에. 그리고 용도지역 지구만 가지고도 제한이 완성이 안 되면 지역지구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걸 정해요. 용도구역을 정할 때는 제수시도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 제수씨 좀 고려해 주셔야 돼요. 제수씨들이 힘들어요.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씨도입이다. 이해 가셨죠? 아니 저번 주 주말인가 아는 동생네 부부가 이사를 갔다 그러더라고. 잠실 쪽으로. 그래도 그 애증의 잠실주공 5단지. 그렇죠? 처음 가서 신뢰를 받네 내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인테리어 어쩌고 이러더라고. 내가 나오다가 한 20만 원 드렸어.
재수 씨한테. 그랬더니 뭐 다음날 난리가 났어. 너무 나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자주 가야 되겠어. 뭐라고요? 재수 씨도 입이니까 내가 준 거야. 뭐라고요?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재수 씨도 입이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 씨도 입이다. 시작.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 씨도 입이다. 개발 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와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 씨도 입이다. 시작. 됐어요. 봐봐.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서울시의 각종 토지에 대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없냐. 그럼 봐봐. 내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였다? 저번 주에 얘기했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었다. 도시지역. 근데 그 안에서 문화재 같은 걸 보호한다고 해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지구였다. 그리고 내용에서 이렇게 고도를 지키라고 해서 아까 고도지구였고, 이렇게 경관을 지키라고 해서 경관지구가 있었다. 그러면 지역은 중복이 안 되지만 나머지는 중복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 토지는 여기 있었다. 그럼 좋은 땅이다, 안 좋은 땅이다? 저번 주에 했었죠. 내 토지는 되게 관리받나 봐요. 도시지역인데 보호도 받고 고도도 받고 경관도 받으면서 좋은 땅이죠? 이러면 내가 뭐라고 했지? 쓰레기예요.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가지고 뭐다? 여기 용도구역이라는 것이 용도구역 정할 때는 재수시도 입인데 요렇게 또 에다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집도 못 짓는다는 개발 제한구역. 에? 그러면 요런 토지는 뭐다? 용도구역까지 한술 거들어서 개발 제한구역이야. 그럼 얘 토지는 토지 이용 현황이 도시지역인데 보호지구, 고도지구, 경관지구고 개발 제한구역인 거야. 이걸 내자로 하면 상쓰레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이 뭐냐에 의해서 토지 이용 가치는 상당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토지가 어떤 지역이고 어떤 지구고 어떤 구역이냐에 의해서 토지의 가치는 정말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건 아무리 도시 지역이어도 별로 거래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멀쩡한 토지 같은데 비어있거나 주차장 고물상으로 이용하는 이유가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괜히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요 12페이지의 요 그림을 확인하잖아. 앞으로 우리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이 3가지의 사업을 하고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지역, 지구, 구역을 정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일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역을 특화시키고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면 한 주, 2주, 3주, 4주, 5주가량, 6주가량 이거 공부하는 데만 8주 중에 거의 6주가 지나가요. 이 동그라미 보는 것만. 그리고 6주 지나고 나면 나머지 2주 동안에 이제 건축법 배우고 주택법 배우면 진도 끝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공법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규제하는데 서울시란 도시에서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거 요 동그라미 배우는 게 거의 60, 70%다 이 얘기인 거야. 이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야. 저번 주도 얘기했었죠? 안 했어? 다 까먹었어? 했잖아. 그게 12페이지야. 그러면 여러분 봐. 이제 우리 무식하게 뭐 책에도 따로 공부하고 요약집 따로 공부하고 뭐 따로 이럴 필요 없다니까? 이 12페이지 그림 자체가 부동산 공법의 전체 빅피처야. 이거 가지고 안에서 하나씩 뽑아서 내용 등을 보는구나. 그런 냄새만 맡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쵸? 이제는 한 권으로 끝내는 원스톱 서비스인 거야. 여러 가지 교재 필요 없어. 알겠으면 다시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정말 교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로 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해갑니까? 어쨌건 각 과목당 이런 그림책 같은 교재 한 권을 잡아줘야 돼. 우리 민법도 허석진 쌤이 뭘로 하지? 우리 민법 그림책이 있지.
소위 이른바 서석진 앤드 이상곤을 그림 형제라고 해.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나 저번 주 금요일 하면 삽입 봤어. 형 우리 그림 형제로 하자. 오케이. 오면 물어봐. 그림 형제신가요? 물어보시면 얘기할 거야. 알았죠?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공을 딱 챙겨주고 모르겠는 건 앞으로 기본서 나오면 찾아보고. 민법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그 그림책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사진도 얼마나 잘 나와 있어. 그림도 잘 나와 있고. 보면서 하시면 되고 모르는 건 기본서 찾아보면 돼. 사전 역할만 하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간단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하는지 받고 넘어가시면 이제 16페이지 봐봐요. 그럼 용도 지역의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일단 요 그림도 아주 중요한데 봐봐요.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용도 지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 16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겠냐 이런 얘기잖아. 그럼 용도 지역은 도관, 농자 이거였잖아. 봐봐. 그래서 일단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라는 용도 지역이 있어. 정의는 뭐라고 나오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돼 있다. 정 가운데 위에 써 있을 거야. 형 앞에 쫙 꺼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다. 밀집이 예상된다. 정 가운데 맨 위에 도시지역 옆에 써져 있을 거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형광펜 꼭 사와요. 내가 5종 세트로 사오라고 했어. 말도 우라지게 안 들어. 어쨌건 도시지역.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 뭐가 된다? 관리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4가지의 용도지역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용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가끔 가다가 조문 볼 때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에서는 이러고 나와요. 그럼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란 말은 뭐야?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좀 플렉시블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지역은 다시 4가지로 분리가 돼.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는 것과 상업지역이라는 것과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4개의 용도로 다시 세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의 종류는 다시 외울 때 좀 약간 처절한 느낌으로 보는데요. 주상, 공록, 도시지역. 처절해야 돼. 시작. 주상, 공록, 도시지역. 좀 감정을 실어봐. 우리 보통 그 데뷔마마가 자기 아들 부를 때 뭐라 그래? 주상, 공록하셔야 됩니다. 주상. 이러면 내가 창피한데? 해봐. 주상, 공록, 주상, 공록. 도시지역입니다. 근데 1년 내내 주상, 공록이라고 외워놓고 다음 중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이러고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얘가 답이잖아. 대부분 얘 쓴다? 1년 내내 주상, 공록, 주상을 불러놓고 앉아가지고선 결국 나오면 녹지는 도시가 아닌 줄 알아. 되게 신기하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문제가 잘 나와. 녹지는 도시지역에 속한다. 이러면 대부분 틀린 줄 알아. 녹지는 도시지역이 아니다. 맞는 줄 알아. 근데 왜 이게 녹지가 도시냐? 이렇게 이해해보자고. 우리 도봉산 도시지역이야 아니야? 도시지역이라고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제가 녹지지역이야. 우리 도봉산 있어서 어때 마음이? 도봉산 있으니까 어때 마음이? 살면서 숨쉬기 좋잖아. 중구, 명동, 종로 가봐 숨쉬기 안 좋아. 없어. 저런 게 별로. 남산은 조그맣고 인왕산 조그맣고 저런 큰 산소가 없단 말이야. 저거 산소통이야. 그러니까 주상공에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녹지거든. 실제 저런 산소통을 끼고 살잖아. 건강이 좋아져. 확실히. 근데 맨날 공장 돌아가 매연 많아. 베이징 시내 가봐. 숨을 쉴 수가 없대. 농담 아니라. 아시아의 최고 공기 안 좋은 데가 베이징 아닙니까? 그렇죠. 안개 낀 것처럼 스모그 뭐 영국 저리 가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녹지 지역은 주상공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거라 녹지는 도시구나.
알겠습니까? 그렇게 픽스해 놓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도관농자, 용도지역, 중복안대, 주상공록도시지역, 주상공록도시지역 이렇게 뭐다? 내용들을 정리해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이렇게 중간중간 노래 부르고 하는 내용들이요 다 제가 유튜브에 불러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검색하셔가지고 상고니송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3강대 상고니송 그래가지고 다 들어. 그러면 다 익숙해지게 돼 있어. 시험장 가면 다 떠올라. 농담이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할 거야. 그래서 그런 선행학습도 괜찮지. 이게 용도지역입니다. 일단은요. 그러면 세부 내용은 또 다음에 볼 거고 넘어가 보세요. 너무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18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시작.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걸 정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용도에 대한 지역이라는 걸 정했는데 만약에 이 동네가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됐죠? 그럼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땅이 있어서 이만큼의 대지가 있었어요. 그럼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질 텐데 그 건축물을 질 때 어느 정도 건축물을 이렇게 깔고 앉아 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질 수가 있겠는가? 이해갑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 A가 대지에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겠죠? 지 맘대로. 아니에요.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어느 정도 건축물을 질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봐봐요. 건축 면적으로 얼마나 덮었냐 건폐율이란 말을 쓰게 돼요. 왼쪽 위 형광펜 건폐율. 제가 별 20개 해놨죠.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스스로 별 20개 해놨겠어요. 여기다가. 이 18페이지가 문제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에브리 이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 그럼 건폐율이 대지 면적 중에서 위에 보이지 빨간 색깔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짓냐의 비율을 정해놓은 거군요. 그러면 그 밑에 도시지역, 도시외지역 숫자가 쫙 나오는데 설마 이거를 뭐 다 외워라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설마 아니죠? 맞아요. 다 외워야 돼요. 나중에 노래 불러서 할 거야 이것도. 건폐율 송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부를 거예요. 신나게. 아셨죠? 일단 지금 이렇게 해봐. 액션 스타트 합시다. 이렇게 해봐. 대지 면적에 대한 시작. 대지 면적에 대한 오른손 줄여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축 면적을 질 거냐 이 비율을 잡아놓은 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그러니까 대지 중 어느 정도의 건축 면적을 짓냐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으로 얼마나 덮었냐의 비율이 건폐율인 거예요. 알았죠?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뭔 의미인지를. 그리고 나중에 아래 숫자는 다 외울 거예요. 오른쪽 위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아마 용적률이 보일 거예요. 용적률. 이건 뭐냐면 대지가 이렇게 있을 때 건물을 짓잖아요. 건축물이 각각의 층마다 이렇게 면적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의 뭐다 층마다 있는 면적을 뭐라 하냐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이라고 해요. 우리 8층 바닥 면적, 7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근데 이런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치면 이걸 연면적이란 말을 쓰게 돼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이게 연면적입니다. 그럴 때 대지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면적을 질 수 있냐 이거의 비율을 잡아주는 게 용적률인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본다면 이게 얼굴 용자에 쌓을 적자거든요. 그래서 쌓아놓은 모습을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쌓아놓은 모습. 이것도 액션 해볼까? 봐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움직여봐.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물어볼게요. 용적률이 100%면 대지 면적만큼 연면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용적률이 200%면 대지 면적에 대해서 2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용적률은 뭐예요? 높을수록에 고도 이용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건폐율은 잘 이용하려면 건폐율을 100을 넘게도 할 수 있겠죠? 건폐율이 100이 넘으면 이거에서 이건데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 짓겠다는 얘기잖아. 건폐율이 100이 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도시 지역은 효율적인 이용과 엄청나게 잘 이용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100% 넘게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용도지역 정하면 용도지역마다의 대지면적에 대해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과 대지면적에 대해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을 그 한도를 법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법령 범위 내에서 우리 서울시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건폐 용적률의 기본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용어로 본다면 이 정도가 이제 국토계획법 볼 때 알아줘야 될 필수 용어가 되어주는 부분이고요. 이 동그라미 그림의 내용이 부동산 공법의 60~70%구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다? 지금 할 내용은 아니야. 나중에 진도 나갈 때 하고요. 그럼 쭉 넘기시면 도시개발법이라는 42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42페이지 도시개발법. 6문제가 나올 겁니다. 봐봐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 안에 있어 중에서 뭘 배우는 거다?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도시개발 사업을 하자. 이걸 보는 거야 이제. 됐죠? 도시개발 사업. 다 어디 있죠 지금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도시개발 사업. 어디 뭐라고요? 송파, 위례, 강서, 마곡 이런 동네를 우리가 신도시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된 거지. 새로운 단지와 구획을 정리해서 시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무서우니까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그리고 저기 뭐야 지금 한 가지 걱정이 위드 코로나니 뭐니 이래가지고 세상에 끝난 거 마치러 돌아다니는데 안 돼. 그러면 어제 보니까 위중증자가 552명이래요. 최고래 최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3,300명이래. 200명 300명 최고래 지금 또. 왜냐하면 풀어놔가지고. 근데 주로 걸리는 분들이 이제 그 어르신들 미리 맞았던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그게 돌파가 돼가지고 부스터 사실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까지는 부스터를 맞으래요. 저 다다음 때까지 다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여기 어디 술집 이런 데 가서 마스크 벗고 있지 말고. 그쵸? 그래서 엊그저께 식당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설렁탕을 먹는데 앉아가지고선 내리고 한 숟갈 먹고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 아이고 장수해라 장수해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럴 것도 필요해 보이기도 해. 살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정년도 있습니다만 중개사 공부할 때 첫 번째가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해치면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너무 놀아다니지 말고 조심하시고 댕겨셔야 됩니다. 개발법 42페이지라고요. 42페이지. 그러면 도시개발법의 왼쪽 밑에 뭐라고 나오죠? 그거 안 들어갔네. 다시 받아와야 되겠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읽어보세요. 왼쪽 밑에 도시개발구역에서 형합한 거 봐요. 주거, 상업, 산업 보이죠?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형합한 거 봐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거죠.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시작. 그러면 새로운 단지 그리고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돼서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신도시를 만든 데 가보면 분명히 어떻게 돼 있죠? 필지의 구획이 네모 반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또 지적에서 배우겠지만 토지에 대한 합리적인 지적을 하기도 좋아요 이게. 그렇죠. 토지를 표시하기도. 그래서 아시죠?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번을 붙여도 본번만으로 붙이거든요. 몇 다시 몇 이런 게 없어요. 1, 2, 3, 4, 5, 6, 7, 8, 9 북서기본법 지번 붙이고 지적 확정 측량하고 그러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바로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 가보면 네모 반듯한 필지만 있고 뭐 삐뚤어진 필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니까. 그렇죠? 근데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회전 가다가 실패했으면 다음 사거리 가서 돌아가면 원점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강동구에 가서 우회전하다가 놓쳤단 말이야. 다음 사거리 우회전하면은 저기 하남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죠? 이게 개발사업지와 아닌 동네 차이점인 거지 사실은. 강동구 가면요 참 새길이 많아. 그렇죠? 노원 쪽은 주작대로 가잖아. 큰 길이야 되긴 다. 옛날판 신도시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강동은 신도시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다 새길 좁은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 그렇죠? 영등포는 지저분하고 솔직히. 여러 가지 면에서. 서울도 참 특징이 달라. 그렇죠? 해당 내용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은 조금 지금 설명하기 어렵지만 진행 순서만 얘기해 주면 오른쪽 위에 봐봐요. 개발 사업을 일단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오른쪽 위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라는 걸 먼저 정해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자. 이거 누가 한다고 돼 있죠? 지정권자. 이게 참 중요해. 해봐봐요. 지정권자. 개발법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지정권자가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정권자가 개발법의 거의 90% 이상의 일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뭐 권한자가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지정권자라고 봐도 10개 나오면 9개 맞는 거야. 그만큼 지정권자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냐?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시도 대장, 예외적으로 국장, 형합행 긋고 지정권자 별 20개 하시고 지정권자의 정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정권자는 누구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개발법에서 뭔진 몰라도 무슨 권한자가 나온다면 거의 다 지정권자예요.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은 시군구장이 정한다? 아니지.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정해요. 그 원칙은 시도, 대도시, 시장인데 뭐 아주 국가가 할 필요 등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실시계획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오, 개발법은 그냥 다 지정권자야. 그러면 여기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봐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소유자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나고 뭐라 하냐면 이걸 조합이라 그래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들 정관 만들어가지고 뭐다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지정권자가 한다? 오, 다 지정권자예요. 개발법에서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권한은 일단 지정권자한테 있나 보다. 아닌 게 한두 개 있지만 그건 나중에 알면 돼. 그냥 간단하게 처음은 개발법은 지정권자가 다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 인가받고 사업을 뭐다 시행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써져 있듯이 이 시행자는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는데 그 민간의 시행자 중에 동그라미 조합이라는 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뭐라고요?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그 조합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 실시계획이 만약에 뭐다? 인가가 됐으면 인가받은 대로 사업이라는 걸 뭐 하면 됩니까? 시행하면 된다. 뭐라고요?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겠죠.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다 봐봐. 일단 사업이 있기 전 토지를 소유자의 토지를 강제로 빼서 이걸 수용한다고 해. 강제로 뺏는 거야. 강제 취득인 거지. 수용하고 나서 나중에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탁지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거야. 사업의 시행자가.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수용 방식이라고 해. 수용은 뭐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토지를 뺏어다가 보상금 먼저 주고 시행자한테 소유권 가져간 다음에 사업해서 택지를 만들고 나중에 공급하는 거야. 딴 놈들한테. 수용 방식으로 하면 공익사업에 굉장히 유용한 방식이야. 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요즘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가 봐. 그렇죠? 법이 좀 허술해가지고 수용 방식에 대한 민간의 개발 이익을 먹었을 때 이를 환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전 올해는 33회는 도시개발법의 개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뭐 때문인지 알아? 대장동 때문에 그래. 그놈의 대장동 때문에. 그렇죠? 불안해 죽겠어 아주 그냥. 뭐 하나 일 터지면 법이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수용 방식에 의해서 민간에게 조합을 제외하고는 개발 사업도 수용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조치가 안 돼 있어, 이 법에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이제 위임받아서 지자체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을 했니 안 했니 지자체가 그 위임에서 권한 내에 있는 거니까 법령이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거 뭐 빠꾸 났다 개발이익 환수하는 거 조문 안 넣었다 이래가지고 요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은 거잖아. 뉴스 좀 봐봐. 봐야 말을 하지 봐야. 뉴스 봐야 돼. 그래야 뭔 말인 줄 알아. 알았지요? 그래서 해당 내용 드라마 그만 보고. 나도 보긴 보는데 아마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려면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근데 소유자들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돈을 적게 주면 랄질랄질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고 이러면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개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야 삐야 너 비싸서 수용 못하겠으니까 네가 동의하면 네 토지를 사업 끝난 다음에 사업하고 나서 너한테 같은 가치의 토지로 너한테 바꿔줄게. 이걸 땅을 바꿔준다 해서 우리가 환지 방식이라 그래. 땅을 바꿔줘. 바꿀환 땅지. 환지 방식.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토지로 바꿔준다는 거야. 왼쪽 그림에 써 있잖아. 환지 방식. 보이죠? 왼쪽 그림에 써 있지. 저건가. 내 얼굴 위에 바로 써 있잖아. 이해 갑니까? 그 내 얼굴이야 그거. 얼굴 큰 거. 거의 뭐 2등신인데 그거. 봐보시고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환지 방식은 주로 외울 거 없어? 지가가 비싼 거야.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니까 얘 동의를 받아서 사업 전 거를 사업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걸 우리는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의 장점은 뭘까? 초기 수용 자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사업 비용이 많이 필요 없지. 사업 끝나고 같은 가치의 토지를 그놈한테 주면 되는 거니까. 단점은 뭐냐? 개발 이익이 공익으로 환수가 안 되고 개개인이 먹어. 그러니까 사실은 환지 방식은 누가 좋아하겠어? 소유자들이 좋아해. 노원도 만약에 저 뒤에 미개발지 환지 방식으로 해봐. 돈 되는 거야. 안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디야 몇 년 박원순 시장 살아계실 때 저기 강남 세곡 내곡지구 뒤에 거기 개발 사업 하는데 구룡마을 구룡마을 알지? 9마리 욕 나온 동네. 거기 개발 사업할 때 뭐 수용 방식으로 하냐 뭐 환지로 하냐 뭐냐 이러면서 서울시장님은 또 선거도 고려해가지고 뭐 환지로 했다가 왜 환지로 하냐 수용으로 해야지 막 시민단체 부딪히고 이래가지고선 한참 말 많다가 결국은 섞어서 하자.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로 하고 그것도 까여가지고 전부 수용. 바뀌었잖아 그걸로. 공익환수의 플러스는 수용, 공익환수의 마이너스는 환지인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 입장으로 본다면 환지가 100번 이익인 거지. 내 말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조합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돼요. 전부 환지 방식이 아니면 조합은 시행자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조합은 수용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이라 볼 수 없었어. 이해가시겠죠? 이게 바로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되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번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수용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이 좀 미진하다 이런 거에 대한 법률 때문에 아마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만간 입법 제고가 되고 우리 33회 시험 보기 전까지 상당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바뀌면 또 공부하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공법은 원래 움직이는 거야.
왜 사랑도 움직이잖아요. 그거와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뭘 배우는 거다? 부동산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했고, 그 계획 중에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 도시계획은 스케치 먼저 해줘야 되고, 거기 맞춰서 관리계획으로 우리 서울 시민의 부동산을 규제합니다. 그럴 때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경우 도시계획 사업 3가지를 하는데, 그게 시설사업이 있고, 그게 개발사업이 있고, 정비사업이 있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의 3종 세트고, 그리고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있는데 그게 도시개발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개발계획 만들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권자가 정하면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만들어 사업을 시행한다. 근데 시행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간의 조합인 건데, 소유자가 모여서 만든 단체,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는 보통 전부한지 방식일 때. 그렇죠. 그리고 사업의 시행은 수용하는 게 좋지만 돈이 없으면 환지하는 방식 동의에 진행할 수 있다. 공익환수에 플러스가 되는 건 수용 방식이고, 마이너스인 건 환지 방식. 개인으로 본다면 환지 방식이 훨씬 유리한 방식인 거고.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분쟁이 많으면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환지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법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몇 가만 얘기했습니다. 넘겨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54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거기부터 쉬었다 가요.